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해초리입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어디서 주워 듣거나 지나가는 점쟁이한테 얘기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5위입니다. 내년 대선이 딱 100일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시간이겠죠. 각 후보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흘째 호남을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직성 연설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역 순회 행보로 충청을 선택했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기대를 보내주신 광주 전남의 시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주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국민들께 정치가 뭘 해드렸는지 정말로 깊이 반성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D-100일인데 네. 소감 어떠세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든지 국회에 촉구를 해서 일단 제2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에 준비한 노래 자체만으로도 좀 저 눈이 이제부터 감도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 충청에서 정권 교체 신호탄을 쏘겠다. 첫 지역 순회 행보로 충청을 택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D-100일이라는 게 참 이 대선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관례상 그동안 있어 왔고요. 특히 이제 충청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보면 이 충청 지역이 현재 국회의원이 대전, 충청을 다 합해서 28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0석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8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4명인데 전부 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예전에 이 충청 같은 경우는 이제 17대, 18대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가 특히 행정수도 이제 세종시가 생기면서 사실 진보 우위, 즉 현재 민주당 우위로 세력 바꿈이 사실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전 충청 지역에서의 승자가 대선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관념들이 통했는데요.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또 본인의 직접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부친의 고향이 이제 공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고향도 충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대전 충청의 인구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호남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특히 세종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젊은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충청 지역에서 승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의 일단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수준을 보면 민주당 우위지만 최근의 어떤 여론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충청 대망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해볼 만하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행선지로 일단 충청, 세종 지역을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선대위 출범 이후 충청을 방문한 윤석열 후보 현장 스케치를 제가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왼쪽에는 충청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바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오늘 충청 행보에 함께했습니다. 앞서 화면에는 여러 인파에 둘러싸여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혹은 현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행보를 펼쳤던 윤석열 후보의 모습도 보신 것처럼 잠시 지나갔었는데요. 이 화면들입니다. 근데 김정일 국장,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갔단 말이죠. 김병준 위원장은 사실 세종시 설계자로 꽤 잘 알려져 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갔는데 뭐 일부에서는 저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김병준 두 분 다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세종에서 출마했던 적도 있고 하니까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후보 주변에 다른 사람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충청도를 간 이유는 저희가 좀 재미있게 봐야 될 게 이재명 후보는 영남 분이잖아요. 원래대로 고향을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호남을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것은 호남이 가장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충청도로 가지만 사실은 서울이란 말이에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 고향이 충청도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뭐 그 지역에 의한 그런 투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는 그래도 우리 아버님 고향이니까 내가 믿을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출발을 함으로써 한 분은 호남에서 한 분은 충청도에서 이 두 지역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 오늘 월요일 첫 일성이 윤석열 후보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충청의 아들이라면 충북의 딸도 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바로 만나볼까요?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오늘은 대통령 선거 D-100일이 되는 날,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첫 일정으로 충청 지역에 2박 3일 일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어디에 딸이다, 사위다, 뭐 아들이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선거가 진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충청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으로 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실질적인 수도 기반을 만들 것이다. 이 얘기는 최근에 집권 여당이 최근 혹은 2, 3년 전부터 뭔가 국회 이전부터 청와대 이전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민주당을 좀 지적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부친이 충청이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충청표에 어떤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김병준 전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실은 세종에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 힘싣기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김병준 의원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뭐 세종을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걸 받아들이고 공약화하고 실행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분이 이석연 변호사거든요.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천심사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반대를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전신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 이 집무실도 옮기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윤석열 후보의 입장 이게 정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와대 얘기도 했고 제2집무실이요. 오늘 충청행부에 지지자들 한 500여 명도 몰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두 후보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일 텐데요. 주말과 오늘까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말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왜 못 잡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히네요. 우리 홍남기 장관님, 이런 분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두드러 패야 돼. 두드러 패는 건 안 되고요. 맴매.
요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독재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부동산 문제를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이 폭락할까 봐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동학 의원님.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한테 맴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일종의 이 지지자께서 한 과도한 이야기를 조금 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맴매라고 하신 것 같고요. 예. 어찌했거나 지금 이제 이 전국이 계속해서 이 풀리지 않고 뭔가 막히고 있다라는 이 측면에서의 지적을 좀 하신 것 같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실제 기재부가 이 정당과 혹은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고요. 예.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점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뭐 세계적 유동성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이자율이 오른 얘기도 하셨고, 근데 실제보다 이 가격이 폭등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많은 것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반성하면서 민주당의 잘못을 다시 실력으로 이 돌파하는, 그리고 이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정확하게 부동산 이 부분도 집값도 좀 잡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윤석열 그 후보께서는 이것을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167석이지만 이 거대한 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굼뜬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보셨으면서 많이 실망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식당은 굉장히 빠르고 적재적소에 이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기동성 있는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을 저게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독재적 발상 이동학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뭐야, 뭐 공당이 사당이냐, 개인의 독재적 발상이다. 이걸 오늘 윤석열 후보가 꼬집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제 선거가 100일이 되면 이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상대방 후보는 이렇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일단 씌우는 건데, 뭐 예전에 제가 선거 취재할 때 보면 예전에 이제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 핫바지론 뭐 이런 것들을 첫 이제 유세 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 한마디라는 게 이제 선거 전반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생 대통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사실 현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또 민생 문제, 이게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고 지금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나고 물가 상승이 지금 너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근데 뭐 한편 초점을 맞췄지만 또 본인의 대장동 의혹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또 뒤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민주당이 굼떠서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굼뜬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향을. 왜냐? 지금 사실은 108석을 가지고 공수처 통과시키고 다 했습니다. 전월세법 3법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또 통과시켰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결국 이 어떤 면에서 한 면만 보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큰 거죠. 근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는 더 속도감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속도감을 내면 더 야당 야를 듣지 않겠다는 걸로 어떤 면에서는 들리거든요. 왜냐? 지난번에 그 상임위원장 모였을 때 뭐하냐 지금 다 두드리면 되지. 패스트트랙 다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여당도 독선 독주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빨리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독재적 발상을 보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이 아니지만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히네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홍남기 부총리 겨냥한 발언이요? 그렇죠. 당은 잡을 수 있어요. 당은 뭐 정당이니까 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은 어떤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무슨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양산을 해서 정부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권력 잡은 사람이 뭐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그런 행동 양태가 돼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이 가동 중단되고 그다음에 말 한마디에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가고 그리고 감히 대통령한테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잘못했다고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떤 분은 두드려 패라고 얘기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맴매라고 하면서 순화를 하시긴 했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로 대통령 그 기재부가 죽어도 안 잡히는데 내가 기재부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결국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무원들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자기의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좀 잘못되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정일 국장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뭐 최저임금이 16.4% 급등했다. 뭐 이 부분은 중간에 모든 절차들이 또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렇죠. 또 위원회가 따로 있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공약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됐다는 거니까 그것이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몇 프로 올려라라고 지시해서 한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여러 신조어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화면도 저희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한 스승님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미래를 무당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무능, 무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식, 무능, 무당은 이 사람은 죄악입니다. 죄악. 제가 여론을 한번 좀 봤더니 뭐 무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치심을 모르는 무치라든지 아니면 공감 능력이 없다는 무정 외에 많은 분들이 일유가 있다. 삼무일유요. 그래서 그 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화천대유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나올 수 있는 신조어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무식, 무능, 무당, 윤석열 후보 겨냥하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무법, 무정, 무치다. 일유는 화천대유다. 여기서는 뭐 음주, 음흉, 음지 얘기까지 했는데요. 시작이 됐네요. 뭐 네거티브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정상적인 공방입니까? 이 네거티브 공방인 건 맞습니다만 상대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어떤 정치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 윤석열 후보가 아직 대선의 준비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국가를 이끌 능력과 비전, 영향력이 있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실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합니다. 뭐 음주라든가 뭐 전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비판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지금 영입하지 않은 채 김병준 체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떤 모습을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리더십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면 자신의 아들이 음주와 공무집행방해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을 사퇴하고 나간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비서실장으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김성태 본부장 같은 경우도 며칠 만에 사퇴했잖아요. KT 채용과 관련해서. 예. 그럼 며칠 만에 사퇴하실 분을 왜 그렇게 꼭 그 직책에 앉히셔야 되는지 이게 청년이나 2030에 맞는 대책인 것인지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을 굳이 그만두고서 연결을 그만두고서 이게 해야 될 제대로 된 길인지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속속 등장하고 있고 100일 앞두고 사실 절대 우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2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오차범인의 접전인 여론조사도 있고요. 심상정, 안철수 5.6, 6.1 뭐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도 좀 볼게요. 예. 한 여론조사는 또 다릅니다. 조사 일시가 26일, 27일 같은데 이재명 34.7, 윤석열 47.5,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었던 여론조사는 다음 장에도 좀 있거든요. 아직은 뭐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3%, 심상정 후보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지금 여론사 보면 뭐 들쭉날쭉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양 후보로 굉장히 치열한 박빙승부로 수렴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차이가 나지만 이게 이제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마 선거 직전이 되면 굉장히 초박빙 승부로 아마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양자 대결에서는 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초박빙 승부에서 정말 1%, 2%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분명히 제3지대의 어떤 후보들에 대한 몫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5, 6% 정도 몫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이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면 어디서 표를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단일화 이슈가 나올 수밖에 저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이 문제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런 정치공학이 어느 선거든지 다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양자가 너무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크게 안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막판으로 갈수록 단일화에 대한 욕구, 필요성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학 의원님이 보시면 어떠세요?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관계보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관계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일단 단일화 얘기를 접어두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관리해야 될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윤 후보가 많이 까먹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금 이것으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100일이나 남았고 그 100일 동안 어떠한 여론이 어떻게 반전될지 어떻게 또 전개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이번 여론조사들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부동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20대 뭐 절반, 뭐 30대는 40%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이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아마 표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유권자들이 다 알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이제 표를 줄 것 같지 않고요. 실제로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이 절실하게 좀 다가갈 수 있을 때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